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밀려나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기술주가 모두 하락했지만 그래도 1% 정도 상승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은 괜찮았었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88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법도 했지만 유럽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통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이 장 초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가 장 중에 공화당에서 마련했다고 했던 이 소규모의 부양 법안이 민주당에서 상원에서 가로막히게 되면서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점 비슷한 언저리부터 해서 시장은 좀 낙폭을 계속 확대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기술주가 약간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10일이죠. 기술주 반등 시도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에 매도세가 일면서 하락 전환을 해서 3대 지수 모두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은 변동폭이 좀 매우 높았다. 막판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장 초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는 상승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지만 막판에 매도세가 거세게 일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 기술주에 대한 반등에 나서주면서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이 부분이 빠지면서 그간의 급등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조정으로 그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늘 장은 좀 추가적인 하락 쪽에 신호를 줬습니다. 애플이 장중에 2.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낙폭을 점차 키워서 3.3%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도 장중에 8%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그 폭을 줄여서 1%대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은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지표는 엇갈린 표정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88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 회복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소폭 상승했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4% 올랐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상원 표결에 붙인 3천억 달러 규모의 깡마른 소규모 부양책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양당은 서로의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도입한 기술 수출 규제 탓에 틱톡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각 작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1.45% 하락해서 27,534포인트의 거래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막판으로 가면서 장중부터 힘이 빠지면서 막판에 1% 넘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2% 가까이 빠졌고요. 11,000선을 다시 내주면서 1,919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 기술주가 밀려나면서 나스닥도 낙폭을 점차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76% 하락해 3,339포인트에 거래 마치고 역시나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초반에는 좋았지만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힘이 빠지면서 좀 내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7%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게 원유 재고가 증가했던 여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API 원유 재고를 비롯해서 지난 밤 사이에 발표됐던 에너지 정보청 EIA의 원유 재고 역시 200만 배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그만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40달러대를 지지해서 했었던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유가는 37달러 선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8% 내려서 37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채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어서 국제 금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197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22에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했었던 시점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유로화의 그 상승을 가져왔었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의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 되돌리게 되면서 결국은 0.15% 하락한 채 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952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0.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0.7%를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지난 밤새에 또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0.16% 강보합권 93.4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88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돼서 전주보다 사실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주 연속 100만 건을 밑돌긴 했지만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85만 건보다는 좀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표로 보더라도 실업자 수가 사실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이 노동부에서 지난주에 통계 방식을 바꾼 지난주와 이번 주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에 관련한 지표도 나와 있는데요. 이 수도 확인해 보면 총 1,338만 건에 달하면서 사실 전주 대비 9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가 좀 둔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런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고용 회복세가 일단은 좀 둔화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사실 이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반면에 이런 지표 흐름을 참고해 봤을 때 이 고용시장은 좀 회복이 둔화됐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올가을에는 코로나19가 또 한 번 재확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만약 이 재확산세가 일어난다면 실업자 수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이 얼마나 회복을 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공화당이 상원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이 소규모 부양 법안이 결국 민주당에 가로막히면서 부결됐습니다. 이번 부양 법안에는요, 3천억 달러 규모의 이 부양 법안 패키지가 이 상원의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실업 지원금으로 올해 말까지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양체계 패키지 규모는 2조 달러를 넘어서죠. 그래서 지금 3천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면
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규모에 비해서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한 대로 소규모의 법안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그런 취지도 분명 존재했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소규모다 보니까 뭐 스키니, 그래서 야박하다, 깡마른 법안이다, 뭐 이런 헤드라인을 좀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법안은 총 찬성이 57표, 그리고 반대가 47표를 기록해서 사실 찬성표가 더 많긴 했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었거든요. 이 60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관철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아예 지지하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내렸고요. 민주당 척슈머 상원 의원은 이제 공화당도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최소한의 부양책만을 좀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부양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이 시장에 다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날 특징주로도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니콜라인데요. 공매도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사에서는 전기차 제조사인 니콜라에 대해서 당사의 창립자 겸 이 최고 경영자인 트레버 밀턴이 말한 거짓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복잡하게 얽힌 이 엉터리 기업이라며 보고서를 통해서 니콜라에 대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니콜라의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날 1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리서치사가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다면서 이는 음성통화 녹음을 비롯해서 문자나 개인 이메일 그리고 은밀한 만남을 포착한 사진 등을 포함하며 니콜라의 창립자인 트레버 밀턴과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그가 말한 수많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전했는데요. 또 이 주식회사 중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니콜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회사 중에 이 정도 수준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힌덴버그 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소 연료 전지를 포함한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허위 주장이 제기가 됐고 파트너사들을 이를 바탕으로 속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니콜라는 제너럴 모터스 측과 이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앞으로 제너럴 모터스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 회사 측의 당사 니콜라 측의 대변인은 니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심사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니콜라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좀 해결을 해 나갈지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기술주의 힘이 좀 빠진 가운데 지난 1년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펀드가 만약 테슬라나 애플 아니면 비욘드 미트 같은 기술주와 성장주를 들고 있는 주주라면 그냥 그들을 좀 믿고 기다리는 게 낫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마켓워치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언을 내놓은 곳은 도미니 임팩트 에쿼티 펀드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글로벌 펀드 평가 기관인 모닝스타가 집계한 이 수익률 랭킹 1%, 상위 1%에 달했던 그런 그 펀드인데요. 그만큼 지난 1년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펀드의 설립자인 에이미 도미니가 이런 조언을 한 건데요.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본인들도 일부 비중 조절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는 얘기겠죠. 주식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들의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펀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치 애플이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외에도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는 그들의 혁신적인 진보와 시장의 선두 주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것 역시 핵심 주식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원격 의료 관련주인 텔레닥이라든지 아니면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는 덱스콤 등도 그들의 펀드에서 핵심적인 주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